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한 내용들 중에서 이 베르베린이라는 물질의 안티캔서 이펙트, 항암 효과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르베린이라는 물질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 요거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항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르베린이라는 물질은요, 많은 식물들의 존재를 하고 있는 알칼로이드라는 겁니다. 저도 이 물질에 대해서는 요번에 정보를 좀 찾아보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식물들의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알칼로이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염기로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통틀어서 베르베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들은 염기성이지만 중성이라든가 산성, 일부 약한 산성을 띠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알칼로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골든실, 그리고 메자나무, 그리고 오레곤 포도와 같은 식물에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급성 설사라든가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성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고혈압,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든가 암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이중맹검법에 의해서 실시된 다수의 임상 실험에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중맹검법 임상 실험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어떤 약의 효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할 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가지고 환자에게 먹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자신이 먹은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니면 위약, 가짜 약인지 그거를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어떤 효과를 입증해 줄 만한 의사도 환자가 먹은 약이 진짜 약인지 아니면 가짜 약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고 약물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중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베르베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을 비롯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또 급성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어떤 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논문이 상당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암에 대한 효과, 항암 효과도 최근 2000년도 넘어서서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르베린이라는 물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인데, 이것도 주목나무라는 이 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그거를 항암제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베린이라는 물질도 충분히 식물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항암 효과라든가 당뇨병, 고혈압 이런 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면 약물로서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린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들은요 일상 임상 실험이 존재를 해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실험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양한 암세포종에서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들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은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저의 채널 영상 제목 아래에다가 상담 이메일과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논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논문은 두경부암에서의 베르베린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첫 데이터를 보시면 이 파두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두셀은 두경부암 세포주를 의미하는데, 이 셀에다가 베르베린의 처리 농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세포가 죽어나가느냐, 이거를 본 실험입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이 베르베린을 처리해진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베르베린의 농도를 12.5 그리고 2배 증가시킨 25 마이크로몰씩을 24시간 처리를 했을 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시면 세포의 바이어빌리티,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암세포가 죽어나간다. 베르베린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가 사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세포의 에이포토시스라는 세포 사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 세포의 사멸, 에이포토시스라는 그 세포 사멸을 측정할 수 있는 마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있는데 그거를 단백질 발현율, 즉 웨스턴 블럿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의 발현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포 사멸, 에이포토시스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발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포 사멸 효과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이포토시스가 생길 때 발현의 증가를 하는 마커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가 클리브드 캐스파제 3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ARP, PARP라는 PARP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의 발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포 사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프가 베르베린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24시간 처리했을 때 파프라는 단백질 그리고 클리브드 카스파제 3라는 에이포토시스 마커의 발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외에도 이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간단하게 P53, 우리 펜벤다졸도 우리 논문에서 마이크로튜뷸린이라는 미세소관의 합성을 억제해서 튜뷸린을 억제를 시켜서 세포 주기를 차단시킴으로 해서 기생충을 죽이는 효과,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P53이라는 튜머 서프레서, 암 억제자 단백질의 발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베르베린도 최종적으로 세포 사멸, 에이포토시스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P53이라고 하는 암 억제자 단백질의 발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53 발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암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혈관, 생성인자, 예전에 다른 논문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VEGF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고 하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발현율을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르베린의 농도를 12.5, 25 마이크로몰을 24시간 처리를 했을 때 VEGF라고 하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발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암 신생혈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암 신생혈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암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증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VEGF라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발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암이 억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이 베르베린의 항암 효과는 분작 이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에이포토시스 과정부터 해서 암세포를 증식을 억제시키는 인자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이 기전이 올드한 기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제를 개발할 때는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뭐 탁솔, 지금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탁솔 항암제도 그렇고요. 굳이 무슨 뭐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잘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잘 듣고요. 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아예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에만 어떤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올드한 기전이라도 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면 그것을 약물로서 항암제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식품같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르베린의 유효 농도에서 암세포의 에이포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주기가 차단됨으로 해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논문 말고 베르베린의 항암 효과를 본 다른 논문에서도 세포주기 G1을 어레스트 시킨, 즉 G1기를 차단시킴으로 해서 세포 증식을 억제했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거를 드시는 분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또 만성 장증후군, 급성 설사 이런 거에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의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조제로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기다리셨던 분 계시죠?